자, 옵션 거래 데이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큰 손들의 진짜 움직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10,000,000짜리 옵션 거래가 딱 하고 떴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거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는 큰 소음일 뿐일까? 이게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딜레마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진짜 신호랑 그냥 소음. 이걸 구분해내는 것. 바로 이게 옵션 플로우를 제대로 읽어내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0만 불짜리 질문, 그러니까 초보랑 고수를 가르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 대체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머니, 이 똑똑한 돈이 과연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슬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거래가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아니면 이익을 챙기고 판을 떠나는 마지막 인사인지를 알아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풀 숙제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한테 탐정 키트가 필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도구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거래량, 즉 볼륨과 미결제 약정, 오픈 인터레스트입니다. 이 둘, 뭐랄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쌍의 단서 같은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죠. 자, 먼저 거래량. 이건 아주 간단해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계약이 손바뀜했느냐 이거거든요. 매일 아침 딱 0에서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시장의 인기 투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오늘 뭐가 제일 핫했나? 이걸 보여주는 실시간 지표인 셈이죠. 반면에 미결제 약정,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살아있는 계약들의 총 개수예요. 어제 막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돈이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미결제 약정이 다음날 딱 업데이트 되면서 어제 그 거래는 진짜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거였어. 혹은 아니, 그냥 있던 사람들이 팔고 나간 거였네? 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주는 뭐랄까 판사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손에 든 단서들, 그러니까 거래량, 미결제 약정, 그리고 하나 더, 체결 가격.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마치 탐정처럼 네 가지 거래 유형을 어떻게 해독해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ARKK 풋옵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매수 호가가 1.91달러인데 체결된 가격이 정확히 1.91달러죠? 이건 누군가 급하게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보세요. 거래 수량은 300계약인데 원래 있던 미결제 약정은 고작 34계약뿐입니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하죠. 누군가 이 풋옵션, 즉 주가 하락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는 새로운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신규 매수, 즉 바이 투 오픈의 규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체결 가격이 매수 호가, 즉 에스크 가격 근처에서 형성된다. 둘째, 거래량이 기존 미결제 약정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활용점정인데 다음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걸로 최종 확인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엔 반대 경우를 볼까요? 신규 매도, 셀 투 오픈입니다. AMRX 풋옵션 예시를 보면 체결 가격이 0.80달러, 즉 매도 호가 비드 가격에서 딱 체결됐어요. 이건 누군가 이 가격에라도 팔겠다는 거죠. 근데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미결제 약정이 원래 0이었어요. 아무도 없던 판에 150계약이 새로 생긴 겁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어떤 트레이더가 이 옵션 가격은 떨어질 거야에 베팅하면서 새로운 숏 포지션을 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신규 매도의 규칙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첫째, 매도 호가, 비드에서 체결된다. 둘째, 거래량이 기존 미결제 약정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걸로 확인 사살. 새로운 숏 포지션이 탄생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기본 원칙은 다 배웠어요. 그럼 이걸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른바 고래라고 불리는 거물급 트레이더의 발자국을 우리가 배운 원칙으로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에 원래 10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100명짜리 단체 손님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바 안에는 총 110명이 있겠죠? 이게 바로 미결제 약정이 폭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좀 있다가 25명이 나가요. 그럼 이 25명, 원래 있던 10명 중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방금 들어온 그 100명 무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포지션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추적하는 원리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전설적인 로어링 키티의 게임스탑 거래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5월 말에 보세요. 매수 호가에서 계속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5월 31일에 미결제 약정이 14만 4천 계약까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죠. 이게 뭐예요? 바로 100명짜리 단체 손님이 입장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에 12만 계약짜리 포지션이 공개됐죠. 그러다 2주쯤 지나서 6월 12일과 13일에 이번엔 매도 호가에서 그와 비슷한 규모의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결제 약정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들어왔던 거대 고래가 그대로 이익 실현하고 나갔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된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다 알았다 하고 멈추면 진짜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빠지는 아주 흔한 함정이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매수 호가, 그러니까 애스크에서 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누군가 새로 사는 거구나. 맞나요?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항상 그럴까요? 땡!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매수 호가 체결 이퀄 신규 매수. 이 공식을 그냥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후드콜 옵션 미스터리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7월 9일 4천 계약 넘게 매수 호가에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미결제 약정을 보니까 역시나 예상대로 4천 개가 늘었습니다. 신규 매수 맞네 싶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또 4천 계약 넘게 똑같이 매수 호가에서 거래가 터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결제 약정이 또 늘어야겠죠? 그런데 웬걸요?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오히려 2,600 계약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보기엔 똑같이 매수 호가에서 공격적으로 체결된 거래였지만 9일의 거래는 사는 거래였고 10일의 거래는 기존에 숏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이 손절매나 이익 실현을 위해 되사는, 즉 포지션을 닫는 거래였다는 거죠.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최종 단서는 바로 다음 날의 미결제 약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포지션이 열린 건지 닫힌 건지를 알려주는 그야말로 최종 확인서, 궁극적인 확증인 셈이죠. 절대로 그 전날 데이터만 보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트레이더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거래량이 기존 미결제 약정보다 훨씬 큰가? 새로운 움직임의 신호인지 먼저 보세요. 둘째, 체결 가격을 확인하세요. 매도 호가인가 매수 호가인가? 셋째,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세요. 거래가 특정 시간대에 막 몰리나? 변동성은 오르고 있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미결제 약정이 내 예상대로 움직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네 단계만 거치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그리고 체결 가격,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눈. 이 지식으로 무장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데이터의 겉모습에 속지 않을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다음번에 거대한 고래가 시장에 나타나서 큰 물보라를 일으킬 때 여러분은 그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 조류의 진짜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셨습니다.